상생, 오행이란 게 그 5가지가 사실은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5가지의 자원을 의미합니다. 수, 화, 금, 목, 토. 물 국가 귀중한 자원이죠. 그야말로 공업력입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는 불이 요리에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기도 하고, 나무, 땅, 쇠, 수화, 금, 목, 토가 5대 자원이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5대 자원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인이다. 사람이라는 것, 사람을 기르는 것, 그게 바로 분본입니다. 잎사귀를 떨고 그 가지를, 그 구조를 직시하고 다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 그게 우리가 절망의 괴를 희망의 괴로 바꿔내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잎사귀를 떨구고 그걸 뿌리를 덮으려고 그러면 겨울이 있어야 돼요. 겨울 안 가지죠, 여러분들? 겨울에도 난방하고 그냥 여름같이 살잖아요. 막 자동차 타고 다니고. 곰은 겨울에 자동차 타고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 굴에 들어가서. 나무도 여러분들 겨울에 전부 잎사귀 다 들고 그냥 조용히 서서 생각하잖아요. 겨울이 있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사회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계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겨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을 길러내는 것.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길러는가? 이게 이제 오늘의 과제입니다. 학교가 인재를 양성하는 곳, 그렇게 얘기하죠. 학교 인기를. 사람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이 방금 소개한 지뢰복귀 다음 괴가 산지박괴 다음 괴가 지뢰복귀입니다.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제가 소개를 할게요. 네. 아까 제일 위에 있던 게 제일 밑에 왔어요. 이게 뭡니까? 땅이죠. 지잖아요. 지. 땅 밑에. 요거는 우레라는 뜻입니다. 우레. 땅 밑에 묻혀 있는 우레. 어떤 가능성입니다. 그게 이제 그 박괴 다음이 복괴입니다. 광복절이라 그럴 때 복괴입니다. 복괴. 이게 이제 그야말로 아까 석과불식이란 그 효가 여기 내려와서 씨로서 땅 아래 우레로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묻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싹을 틔울 겁니다. 이게 진정한 박괴의 극복입니다. 이게 뭐라 그러죠?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성공회대학교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자라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 씨를 왜 이웃집 토토로인가? 거기 일본 만화에 보면 씨는 숲으로 가는 여행이다. 그 말 나오죠? 기억해요? 숲으로 간다. 이게 사실은 이 씨가 숲으로 가야 돼요. 아까도 숲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숲. 나무가 숲이 되는 방법, 사람이 진정 개인이 아닌 숲의 사람이 되는 방법, 이걸 우리가 오늘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참 많은 시간에 그동안 이러저러한 교실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사람은
쿨헤드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웜하트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성공회대학교 비판적인 담론들이 가장 활발하게 창조되는 그런 공간 맞습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쿨헤드만 안 되고 그게 아주 각박한 언어로 제시되면 안 되고 더 큰 인간적인 애정 속에서 융화될 때 진정한 담론이 되고 진정한 의미의 사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쿨헤드를 웜하트로 발전시켜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생 동안 참 멀리 여행들을 하는데 가장 먼 여행이 어디냐? The longest journey 어디 같아요? 머리에서 가슴 From head to heart 여기가 제일 멀대요. 제일 먼 여행. 그만큼 우리가 아주 드라이한 각박한 이론적인 것으로 자기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의 어떤 양심, 품성으로서의 자기의 사고를 완성하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큰 여행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 씨가 한 그루의 나무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헤드에서 핫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는 우리 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명한 거 아시죠? 전부 사회봉사 다 해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 학교 보면 뭐 심야 토론회 선생들 나와서 막 아주 비판적인 얘기 쫙 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사람들 만나면 야 성공회대학교 그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 뭐야? 자기들은 뭐야? 뭐 자기들만 잘났어 뭐 이런데 그 이튿날 또 보면 김성수 총장이 자랑의 리퀘스트 또 총장님 지금 안 계시네? 계시나?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야 너무 뾰족한 거 아니냐? 그런데 김성수 총장님은 개량 한복 입어도 그 운동권 안 같아요. 아주 그렇다고. 그래서 개인도 그런 헤드에서 하트로 이르는 그 먼 여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나무의 얘기, 아까 죽순 나무의 얘기는 이 나무가 숲이 되어야 되는 거죠. 숲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숲. 나무가 숲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짧고 숲은 길다. 못 들어봤죠? 나무는 짧고 숲은 길다. 나무는 큰 나무, 작은 나무, 결함도 많은 나무, 가지 부러진 나무가 있지만 숲은 전체로서의 완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함까지도 다 품어서 숲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런 것까지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숲은 나무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성공회 대학교가 작은 숲이 되어야 된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숲이라는 것은 수많은 나무들을 길러내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봐야 돼요. 한 사회의 리더든 또는 펠로우십이든 어쨌든 그 사회를 이끌고 갈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떤 장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만들어내는, 어느 개인을 똑똑하게 좋은 나무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무들이 이러저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숲속에서 아름답게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학교의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과제이기도 해요.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참 많죠. 얼마든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우리 사회의 엘리트, 우리 사회를 이끌고 나갈 인재를 재생산하는 구조가 어떤가?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그 인재를 재생산하는 시스템 여러분들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정 출산부터 시작하잖아요. 원정 출산해서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인재를 재생산해서 거의 각 대학은 물론이고 정부 이러지 않은 기관에 거의 그러한 그렇게 이렇게 훈련된 인재들로 거의 다 차 있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우리들의 숲을 갖지 못했다, 그런 뜻으로 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숲을 만드는 일, 곳곳에 성공회 대학교도 하나의 숲이고 그 외에도 몇 군데 숲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노력, 나무가 되려 하지 말고 숲을 만드는 노력, 이것이 이런 사회적인 노력이 제일 처음에 봤던 박괴를, 가장 어려운 상황을, 간고한 절망의 상황을 희망의 상황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숲을 만드는 것, 사람들을 아름답게 길러낼 수 있는 숲을 만드는 일,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성공회 대학교라는 작은 숲 속에 있었지만 그러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한복판에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생각해 보면 대단히 감사드리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종강 시간이 특별한 의미가 꼭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출근하기 직전에 그 MBC 손석희 아나운서한테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여러 가지 감회가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회가 물론 깊죠. 그래서 저는 제일 첫 번째, 제가 88년도에 출소해서 89년 1학기에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오늘 이 월간 중앙에 우리 오 기자가 그때 그 첫 강의를 인터뷰한 기사를 나한테 갖다 줬어요. 그때 기자가 와서 3월 6일 오전 10시에 초봄의 햇볕이 따사롭다. 그러고 항동에 있는 성공회 신학교였어요. 89학년도 입학식이 열리고 있었다. 인천행 국수를 타고 온수역에 내려 다시 걸어서 5분. 이 학교는 이래가지고 와서 그때 아마 첫 강의를 이렇게 쭉 묘사한 그 글이 실려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티나무에서 아마 이렇게 너티나무가 바로 보이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조금 뒤쪽으로 도서관 아마 그 입구쯤 되지 않겠는가. 그게 2층 강의실에서 처음 강의를 이제 가졌었는데, 그때도 기자들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그 20년 감옥살이 하고 나서 어떻게 강의 하나 보려고 하고 왔는데, 그때 참 부담스럽긴 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 학교에 좋은 선생님들 많이 오시고 또 학교를 경영하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의미를 전부 다 이렇게 다 인정하시고, 그래서 많이 모였어요. 모이니까 작은 숲이 되니까 참 좋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숲이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게 돼요. 숲을 이루고 나면 작은 나무나 큰 나무나 흠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도처에 그런 건강한 인간적인 숲이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종강하고 뭐 할 거냐고 또 손석희 아나운서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답변 안 한다 그러다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쭉 이제 이 정년이라 그러고 돌이켜 보니까 20년 동안 감옥 전 20년, 그러니까 7살까지 빼고, 학교 들어가 7살은 내 인생도 아니니까 우선 빼고, 감옥 들어오기 전 20년, 그 다음에 감옥 20년, 그 다음에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 20년, 이렇게 되게 구분이 될 것 같은데, 만약 감옥 20년만 학교로 쳐준다면 그 학교로 쳐주기도 해요. 사람들은 국립대학이라 그러기도 하고, 학교에서 그러기만 하면 계속 학교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학교라는 그런 뭐 공간에서 역시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하는, 여기 학교에 안 계신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우리 사회가 금방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신호성 군 나와서 뭐 너 징역 10개월이면 내가 소변 보는 시간도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얘기하고 지금 다시 들으니까 내가 10개월간 계속 소변만 봤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찔하긴 한데, 아주 길게 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꽃은 없다 그랬잖아요. 꽃은 최후가 아닙니다. 꽃은 씨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수한 과정의 연속으로 봐야 돼요. 사회 변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 변화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 그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가 인간적이고 아름답고 보람이 있으면 그것으로서 나는 훌륭한 사회다,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과정은 수단이다. 무슨 짓을 하든 결과를 얻으면 된다. 이러한 문화가 그건 사회 발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봐요. 사회가 어디로 가든 그 과정이 아름답고 그 과정에 쏟는 사람들의 정성이 진실하면 그건 훌륭한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년이다, 뭐 이제 끝이다,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우리가 편리하게 자기를 다그치기 위해서 관념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디에 있든지 꽃을 피우기보다는 곳곳에 씨를 묻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나가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또 당부를 드리고, 저도 그렇게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대학, 학교, 사람, 우리 시대에 자칫 거의 수단화되어 있고 어떤 물질적 가치의 하위에 배치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삶이란 단어를 잘 따져보면, 사람이란 단어를 이걸 약분하면 삶이 돼요. 제가 약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여기 분자와 분모 중에 2개 있는 걸 1개를 없애면 삶이죠. 그렇습니다. 삶은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그게 대부분이에요. 사람들과의 만남, 그것이 갖는 최고의 의미를 우리가 그걸 격화시킨다는 사실이 엄청난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그걸 가장 온전하게 읽어내고 그걸 키워내는 곳, 진정한 의미의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대학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숲으로서 곳곳에 푸르게 자리 잡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간절하게 기원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강의 너무 오랜 시간을 같이 얘기하기도 그렇고, 오늘 여기서 일단 마지막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꼭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제가 남은 시간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 뵙기도 어렵던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와주셨어요. 일일이 제가 어느 분 제가 소개하기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금방 알만한 분들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오신 까닭은 변함없이 뭔가 그래도 이렇게 뜻있는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당부와 격려로 제가 알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시하는 자리에서 질문하기도 대단히 어렵다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기서 끝내고 학교에서 아마 이 이후의 행사에 대해서 안내를 어느 선생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처장님이 해주시던죠? 네. 네. 질문 있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하세요. 네. 선생님 가물 사색을 제일 보게 되면요, 특별히 부모님보다도 교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편지를 많이 보냈는데. 네, 네, 그랬습니다. 네, 네. 네, 그 질문도 제가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별로 두렵지 않은 질문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신영복은 총각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개수씨한테 어떤 연정을 느꼈나 보다. 그래서 계속 개수하고 형수한테 그렇게 편지냐 이런 질문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형님이나 동생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편지 쓰기가 사실은 좀 부담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쓰는 모든 편지가 편지 대장에 기록이 되고 대전 대공분실이 다 그게 보고가 돼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형수나 개수씨 앞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래도 좀 부담이 적겠다. 그래서 보냈었고요. 특별한 연정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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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답변 그렇게 드리고요. 네. 또 질문이 있으시면. 그러면 안내를 좀 해주시죠. 네. 교무처장님. 예, 오늘 사실 이 고별 강연은 선생님 수업의 마지막을 하시는 걸 갖다가 아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공개 강의를 요청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의 그 공식적인 정년 퇴임이란 정년 퇴임식은 8월에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오늘 행사는 이것을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여기에 오신 언론사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선생님께 듣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따로 장소를 옮겨서 기자회견 비슷하게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후의 일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 옛날에 처장 하신 분이 저렇게 학교 사정을 생각 안 하고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멀리 찾아오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마지막 강의라고 하지만 뭐 세상에 마지막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사회의 잠재적인 그런 역량들을 키워내는 일이라면 일각에서 앞으로 일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종강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마 그런 격려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강의에서도 우리 사회의
가능성으로서 젊은 사람들의 건강한 그런 사회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마이뉴스에는 많은 젊은 분들이 열성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젊은 사람들의 역량들이 넓고 아주 속도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집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사회의 어떤 가능성이고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대합니다. 아유, 예. 예? 기자들이 있는데 아니, 거기는 제가 다 알고. 네네. 오늘 목표가 이렇게 일부러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 예, 뭐 10년 전이냐 20년 전이냐 늘 한결같이 예, 선생님 말씀은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들어도 울림이 큰 그런 감동적인 강의였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신 건지 아, 예, 제가 뭐 평소에 존경하고 많은 또 스승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고 책도 많이 읽고 뭐 강의도 여러 차례 들었지만 또 고별 강연이기 때문에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왔습니다.